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 방송을 듣기 위해서 TV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컴퓨터를 켜놓고 너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조금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맞아야 할 매를 사실은 지금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헤어짐의 아픔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어도 정작 헤어지게 되면 진짜 그때 또 아프다라는 그런 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시장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결국 찾아온, 이 타이틀을 아마 저희 이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찐 팬분들은 결국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남겨진 급락장이 결국 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진짜 무서운 이거보다 더 큰 급락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여러분께 좀 무거운 마음으로 계신 분들한테 위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결국은 찾아온 급락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요새 굉장히 많은 것이 이거 조정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일단 먼저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식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저 위에 고점대 라인서부터 한 8.8%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코삭도 7.8%가 하락했습니다. 통상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요.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에서 어떤 종목은 보통 이거 대비 한 2배 정도를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 심지어는 20%를 위에서 급락한 종목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면서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바로 요 날이었죠. 그죠? 1월 11일 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이냐면 과속 스캔들이다. 그래서 요 가속 스캔들의 위아래 꼬리를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당분간은 얘가 요 구간에 가면 여기서 두드려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은 바로 과속 스캔들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이걸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월요일 주가가 올라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많이 물린 분들이 월요일 날 올라갈 때 쫓아가서 물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화요일서부터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려죠. 연속 4일간 빠졌고 여기도 1000포인트를 찍자마자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잠깐 점검한다면요. 이걸 우리가 소위 가격의 마디존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저희가 6만 원대에 매수하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어디가 두드려 맞냐면 10만 원 근처에 가면 두드려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보통 10만 원 그러면 거기서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한 9만 원서부터 한 10만 원 정도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는 거나 얘들이 올라가다 두드려 맞는 거나 이걸 뭐냐면 꼭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걸 가격의 마디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은 못 가는 거죠. 제가 보통 대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죠. 올라가다 보면 성장통이 있어야 거기서 다시 마디 형성해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합이 4일 동안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그 값진 경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상법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름 정도 되면 특히 많이 겪는 일일 것 같고요.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낚시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물이 불어나갖고 이렇게 고립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뭐 위나 아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오히려 고기밥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제가 국고초 출연했을 때 거의다가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있으면 한결같이 종목 추천과 종목 분석밖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어디서나 어딜 갔다가 초청받거나 가장 먼저 하는 게 시장 분석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종목은 내가 틀려도 어느 전투에 져도 다른 전투에서 이겨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탑다운이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종합을 놓쳐버리면 지금처럼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투자할 땐 두 가지 리스크가 있구나.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분산 투자, 너무 또 그렇다고 분산 투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종목은 약간 나눠서 베팅할 수가 있지만 종합을 틀리면은 내 계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항상 이걸 보면서 시장 분석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결국 찾아왔다 그러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표현 많이 했죠. 제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40만 뷰를 간 건 역대 처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인기가 있어야 한 10만 정도 뷰가 나오는데 이건 무려 제가 몇 번 설명했냐면 무려 4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때 타이틀이 뭐였었냐면 이미 연초에 미리 예고했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번의 급락장이 남아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게 온 겁니다. 사실 저희 수강생 분들은 많이 소위 대피령을 저희가 내렸어요. 근데 사실 수강생한테만 내린 게 아니었었어요. 자, 참고로 요거는요. 요게 왜 어차피 나와야 되는지 요 퍼펙트 패턴을 공부하시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앞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죠. 얘가 어차피 한 번의 급락장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급락의 조짐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여기였었죠. 제가 점심에 매일매일 데일리로 만나뵀습니다. 이 자리 좀 화요일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가 바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제가 어떤 표현을 드렸냐면 여기 부유음이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라이브 생방송하면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위험을 회피한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만해 한용운의 시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미 헤어질 것에 대한 슬픈 말 알아도 정말 헤어지는 그날이 오면 그렇다고 저처럼 30년 예상됐어도요. 이거 사실 주가가 올라온 폭에 비하면 정말 저만한만큼이나 빠지는 거지만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 특히 여기서 과속스케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거 아마 가슴이 아플 겁니다. 왜? 저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효, 이렇게 부효며 여기 항상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내가 만약에 보통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는데 그건 왜냐면 실패로 인해서 경험이 쌓게 되고 그 경험은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를 비교를 많이 하죠. 올라갈 때는 KTX 올라가고 조정은 비둘기를 받으면 yes okay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고고. 근데 올라가다가 얘가 비둘기로 조정받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조정받으면 올라갈 땐 V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갈 수 없다. 이게 바로 화요일서부터 V음입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 이거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똑같이 수요일 날도 또 V음 전략 2예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V음 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도 세 번 이상 하면 귀찮죠. 그래서 조금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게 결국은 마디존에 왔는데 여기서 이 마디존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연속 4일 동안이나 이렇게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10번, 100번 얘기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느껴서 해야 됩니다. 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라 합니다. 그냥 공부하라만 얘기합니다. 근데 커서 알았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왜 공부하라고 했는지. 그때 만약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모든 강의를 할 때 Y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왜 올라갈 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여긴 왜 과속 스캔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앞에서 실수를 했어도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TV 앞에 앉아있죠. 제가 이렇게 한 마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건 끝나는 장은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본 30년의 경험으로는. 만약에 이게 끝나는 장이었다면 제가 여기다가 마디존이라는 표현보다는 추세 변곡이란, 여러분들 마디존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차이나는 단어가 뭐냐면 추세 변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다음에 더 큰 하락장은 바로 이겁니다. 자꾸만 연습을 시킵니다. 저희 수강생한테. 여러분 때려줘야 됩니다. 때려줘야 됩니다. 저희가 대략 한 3분의 1을 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미리 올라갈 때부터 이미 V장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삼성전자를 6만 원 아래서 사면서
계속해서 저희 수강생하고 이거 배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배당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저희 수강생들하고 목표는 삼성전자 만주 가지고 은퇴하기입니다. 만주만 갖고 은퇴하면요. 월 수익이 최소한 250에서 300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금하고 하면은 내 노후가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삼성전자까지도 일부 좀 줄여야 됩니다라면은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과연 얼마나 행동하실까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게 많이 합니다. 만년고처럼 위험한 게 없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강세로운 자잖아요. 이미 작년 3월 달부터 장장 11개월 동안은 고고고고고를 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잠깐 또 멈췄다 갑시다 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부터 과속 스캔들부터 나왔고요. 이게 내려가는 현상. 미국 증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팩트체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아주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랬던가? 아니면 재미난 일이 발생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만까지도 몰랐었죠. 왜냐하면 소위 페니스탁. 페니스탁이 뭔지 아시죠? 동전이요. 우리 왜 주가 싼 거 동전주 그러잖아요. 그게 소위 페니스탁. 페니스탁은 5달러 아래짜리의 동전주를 페니스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가가 하락한 원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김없이 게임스탑 얘기하죠. 여러분들 저랑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은 이 게임스탁의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반란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이 일을 하느냐고 제가 새벽 3시 정도에 잠을 잤는데 이게 제 기억에 새벽 2시에 데이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건 제가 못 보고 살짝 게임스탑을 보니까 오늘 주가 올라갔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없었죠. 그러니까 5달러 미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곡되게 얘가요. 지금 제가 얘를 갖다가 캡처할 때가 300달러를 넘어섰는데 얘가 프리마켓에서 500달러까지도 넘어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트코인 저리 가라가 돼버린 거죠. 이 게임스탑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블랙베리. 블랙베리는 어디냐면 아마 블랙베리 그러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쓰던 핸드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유명했던 블랙베리가 전부 다 동전주로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AMC. 이 AMC는 뭐냐면 저도 이 AMC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가면은 극장을 구경하는데 이 극장 체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요새 극장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AMC는 부도가 난다 만다 그러는데 그래프 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뭘까요? 바로 소위 1%의 뭐랄까요? 반격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일까?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로 인해서 해치펀드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해치펀드가 소위 얘네들을 뭘 때렸다가 이게 공매도를 때렸는데 여러분들 매수 포션은 복권과 같아요. 우리가 복권을 사잖아요. 내가 10,000원치 복권을 사면 나는 믿져봤자 10,000원밖에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복권을 발행한 사람은 상대방이 100만 원이 당첨되면 복권을 그러니까 매도자죠. 매도자는 100만 원을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 아니면 1억 심지어는 10억이 당첨됐다. 그러면 10억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매도자들은 손실이 무한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펀드들이 여기다가 공매도를 때려놨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너무나 급등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진콜, 담보 부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회사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선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매도 때린 것을 갖다가 중간에 청산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서 걔를 상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해치펀드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디입니까? 베트남 증시가 하한가를 쳤다는 등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게 있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다가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터졌으면 뭐를 팔게 되냐면 내가 팔 수 있는 안전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우량한 것들, 쉽게 해서 강남의 노른자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던 유가증권을 판다든지 다른 걸 팔아서 얘를 커버를 해야 되겠죠. 왜? 그 차는 부도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 뭐냐면 얘들이 담보 부족에 몰리면서 자기네 갖고 있던 주변적인 주식들을 팔면서 주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뭐야? 장을 폭락시킨 그러면은 일반 서학 개미들이 장을 폭락시켰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전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화가 납니다.
지금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얼마나 많은 깡통과 얼마나 많은 손실이 나옵니까? 근데 그거 기사가 제대로 나옵니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진 겁니다. 요번에 이거 하나로 헤지펀드가 위험해지니까 아주 별 난리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나요? 99대 1 월가가 지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건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금융권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투자를 했다가 한마디로 망하게 될 처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투여한 거죠. 소위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투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뭐라고? 지들이 잘한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무슨 어마어마한 본을 쏘준다고? 여러분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꼭지 안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99대 1이라는 것은 뭐냐면 극소수의 1%, 이 극소수의 1%가 부자 되기 위한 이 욕심 때문에 나머지 99%가 소수가 되는 거죠. 이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이 바로 99대 1. 저는 이 월스트리트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한편 얘를 보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헤지펀드에 몸담고 있는 분들 귀 막아주십시오. 야, 그놈들 드디어 한번 일반 투자자 얼마나 가슴 아픈가 할지 보는구나.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전 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뭐 개인들 주가가 빠졌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얘가 하나의 트리거는 됐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어떤 도화선 불신됐지만 이것 때문에 주시장이 빠졌다? 이거는 제가 살 때 너무 넌센스입니다. 근데 거의 지금 아마 너튜브 쫙 보면요. 한 10개 정도 동영상 올렸으면 9개가 다 얘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얘는 트리거카라는 건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닌 거죠.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여드름이 났어요. 그 여드름 났을 때 우리가 그냥 섣불리 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져버리죠.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면 근이 쏙 빠져나오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숨이 턱에 차서 주가가 턱에 타서 얘 때문에 트리거가 된 거지 얘 때문에 빠졌다?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아이고 고놈들 왜 우리 이게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이거요. 완전하게 기울는 눈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걸 살 때 어디서 주문했냐면 로빈훗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료로 모바일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괘씸한 게 그놈들까지도 괘씸하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그 걔네는 무료인데 어떻게 해서 이 구조가 나온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의 이 어떤 그 주문 정보를 팔아갖고서 돈을 버는데 이게 문제가 오늘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헤지펀드들은 자유롭게 주문을 하게 해놓고 지금 이 서학개미들이 주문 내는 걸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갔지만 어제 주가 급락했잖아요. 딴 데 같으면 얘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서학개미들이 여러분들 딱 무슨 생각이냐면 그 영화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가 펄벅의 대지에 보면 메뚜기들 쫙 몰려가면 남지 않죠. 이 메뚜기들의 위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소수도 합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는 걸 요번에 이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학개미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10억을 3억으로 간다? 이거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지만 저희처럼 이미 투자를 많이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는 절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동학개미 때문에 이게 연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서학개미 운동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부담을 주는 것은 헤지펀드의 물량가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요번에 제롬 파일이 FOMC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끝나자마자 질문한 것이 얘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 얼마나 관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의회는 물론이고요. 백악관에서도 난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테슬라 공매도 친 사람한테 그 쇼팬치, 그러니까 반바지 선물한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완전히 개인 투자가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시장의 새로운 물결일 가능성이 없다. 얘가 어떤 트리거를 제공한 건 맞는데 얘 때문에 빠졌다? 그건 뒤에 가서 왜 저는 여기 동의할 수 없는지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중국이 가장 먼저 소위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경기 회복도 빠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중국 인민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과 부동산이 자산에 거품이 껴져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긴축 구조로 바뀌었다. 이게 딱 나오면서 연속해서 실제로 돈을 걷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가가 영향을 받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더라도 알고 비난하자.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래 그거는 상대방이어도 잘했다. 야 근데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해야 이게 설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까 페니스탁의 문제가 동전주들의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유동성 회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요번에 여전히 금리는 제로 금리고 그다음에 역시 돈도 매월 원래 공급하던 것도 그대로 공급하고 테이퍼링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테이퍼링 할 타이밍도 아니다. 근데 왜 빠졌냐 겁니다. 왜냐하면 패드 의장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뭘 바라고 있냐면 지금 주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 뭐 없어? 근데 뭐 없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까 페니스탁과도 연결되는 거죠.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추가적으로 돈 더 개인들 지원하는 거 이거 가지고 민장에서도 한 발 물러서니 뭐니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돈이 너무나 많이 넘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인 얘기도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가 회복이 둔화되면 지금 거 푸는 거 말고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그 레포 시장이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초단기 시장이. 그럴 때 연준에서 또 긴급 수혈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다른 거야 다른 분들이 잘하시지만 저는 시장 분석하는 건 사실은 누구랑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빠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3월 달서부터 그 어려운 장에서부터 얘를 끌고 왔고 계속 TV에서 마디존 부유이니까 줄여야 됩니다 그랬다면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그냥 스펀지처럼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그림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입니다.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제가 이쪽입니다 그러더라도요. 여기 공포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빅스도 얘기하고요. 최근에 빅스가 좀 올라오죠. 그다음에 한미 통화 수합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기초적으로 장대 항공도 얘기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자금까지 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쭉 여기까지. 여기서 여태까지 보셨을 때 첫 번째 하나 얘는 어딘가 두드려 맞아도 두드려 맞아야 되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가는 올라가면요 반드시 조정이라는 걸 받게끔 됐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어떻게 매일같이 올라갑니까? 다만 중요하겠습니다. 뭐냐면 얘가 가격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기간으로 조정하는지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죠. 제가 맨날 KTX 각도 그죠? 언젠가 내 거 되겠죠. 올라갔는데 기간 조정. 여기도 보시면 올라갔는데 기간 조정. 올라갔는데 기간 조정. 그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다 했습니다. 여기 뭐냐면 20일선은 기간 조정, 5일선이 여기서 이게 부효음입니다. 이게 부효음. 얘가 계곡을 만들면 항상 여기서 한 번씩 두드려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에서는 어떤 성이냐면 관성, 회귀성, 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얘가 방향이 우상향이면 이미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면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걸 관성이라고 해요. 한 번 방향을 정하기 어렵지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가고 있다. 얘는 지금 관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성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격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회귀성. 그러니까 원래 가던 관성, 그러니까 추세 상승 추세 회귀성. 원래 가던 관성 회귀성. 한번 각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는 이렇게 갔죠. 이게 좀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여기서 과속수 캔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 조정보다는 조금 더 깊숙이 조정받는 거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이 가파리 올라간 것에 따라서 과다격을 줄이는 회계성의 국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제가 아침에 항상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께 이 귀중한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제가 어떤 글자 하나하나 그래프 하나하나 그게 맞다 틀리다 전에 그냥 뽑아낸 게 없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것저것 해서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잔 것 같습니다. 예. 이 PPT를 작성하면서 혼자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은 마치 여기가 이번에 3월달 장세랑 똑같습니다. 이 시장은 어떻게 올라갔냐면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간 소위 제가 표현했죠. 유동성 장세다. 다시 말해서 돈에 힘 올라간 돈빨 장세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또 하나의 바닥이 있다 그랬죠. 또 하나의 바닥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에 가는 장세는 뭐냐면 유동성 바닥에서 무슨 장세로 넘어가야 되느냐?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장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무슨냐면 얘가 올라간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건 아직은 추세가 꺾인 장은 아니다. 이 장은 관성에 따라서 얘가 회기성으로 이렇게 돌아온 장이다. 여러분들 이 장보다는요. 이 장을 벌써부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장 같고요. 정말 무서운 장일 때는요. 제가 방송에다 그런 얘기 할게요. 더 무서운 장 아니면 더 마디존 이런 표현을 할게요. 얘는 관성에 따라서 회기성으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수산 종합에 대해서 어긋나게 이렇게 제시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성, 그 다음에 회기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유동성에서 돈빨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약간 위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소개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돈빨 장세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은 놈들은 가고 속가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안 가는 속가는 장세, 이 장세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하나의 어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장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장세를 대비하고 이 장세를 보는 것이 현재 타임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인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장은 어떤 흐름을 볼 것이냐. 진돗개 원리입니다. 얘가 V음으로 올라가서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얘가 진돗개 새끼 5호선이 쌍봉이니까 작은 거 2마리면 큰 거 하나 할게요. 이것도 제가 수태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선 깨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선은 외봉이죠. 얘가 내려온 외봉이면 여기 하단 영역 61선 근처에서는 얘가 의미가 있는 라인 되지 않겠냐. 여기가 1차 라이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설령 만약에 밑으로 가더라도 여기 마틴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진다 안 빠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이라고 논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은 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얘가 올라간 신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선 이렇게 요 아래에 있거든요.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신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미니멈 5일선 위에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소위 바디 크로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요 순서가 따박따박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과 대응의 능력인데 얘가 정상이라면 60선 내외를 중심으로 얘가 바닥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자. 다만 이것은 하나의 예측이지 실제로 가는 것은 얘가 어디가 됐던 얘가 여기 앞에서 뜰지 내려서 뜰지 사실 이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대개 영역이니까. 다만 그때는 이렇게 5선 위에 바디 크로스가 나온다. 여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 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미 여러분께는 남겨진 급락장. 그 남겨진 급락장은 이 앞에 그 라인에 보면 얘가 상방 60은 N자를 줬는데 여기 60은 N자를 줬죠. 근데 20은 N자를 안 줬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죽어야 산다라는 측면에서 얘가 상방을 주겠어도 얘가 조정받는다. 이게 바로 남겨진 급락장의 의미였거든요. 결국은 그 예상했던 그 난들이 들어온 것이지 다른 것들 아닙니다. 항상 주가는 빠질 때 어떤 핑계를 대고 빠집니다. 그게 페니스탁의 문제였던 아니면 뭐의 문제였던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감 갖고 가지 마시고요. 다만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다시 5선 위로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당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 거쳐야 된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좀 더 공부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